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여전히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도 그 여파를 온몸으로 맡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뭐 둘 중에 하나가 노가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자와 패자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승자가 누구일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미국이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이 절대 이길 수 없는 네 가지 이유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승패가 이미 결정났다라고 보고요. 중국이 승기를 잡았고 그 승기를 바탕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떠들기는 트럼프가 훨씬 많이 떠들고 있죠. 원래 이제 쫄면 당연히 말이 좀 많아지게 마련이죠.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누구도 트럼프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미국이 어쩌다 이 꼴아지게 됐는지 정말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대단히 큰 존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나 싶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에서 맨날 하고 있는 이야기가 왜 트럼프는 빨리 시진핑한테 전화해라. 그리고 시진핑은 들은 척도 안 하죠. 뭐 그냥 뭐 미국 왜 이렇게 그러고 있냐, 빨리 뭐 관세나 철회하고 뭐 자유무역에서 나가자,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엄청 많이 뜨고 있는 짤이 하나 있죠. 아마 미국에서 나온 짤 같은데 이겁니다. 그 트럼프라고 하는 아가씨가, 소녀가 이 시진핑 총각한테 빠져가지고 왜 전화가 안 올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거를 풍자한 이런 AI 짤인데, 이게 거의 뭐 모든 걸다 함축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뭐냐 하면 이 사진에서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진핑이 있다는 말이죠. 트럼프는 수동적으로 이 시진핑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신세가 됩니다. 정말 뭐 귀엽게 그려놨는데 트럼프 표정이 애처롭네요. 미국은 왜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었을까요? 미국은 트럼프가 자기 입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시진핑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공은 중국의 코트로 넘어갔다. 너네들이 액션을 취할 차례이다. 시진핑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트럼프가 이렇게 몸이 달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뭐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그거를 네 가지의 범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중국이 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뻔하죠. 자기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답답한 게 없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가만히 있으면 미국이 제풀에 쓰러질 것 같으니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미국은 현재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자, 이거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강대강으로 완전히 지금 쳐받고 있는 중이죠. 뭐 서로 뭐 한쪽은 뭐 145%네, 한쪽은 뭐 100%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 정도 관세라고 그러면 양국 간의 무역은 중단입니다. 이제 아예 둘 사이, 미국도 중국도 둘 다 너네들이랑 이제 거래 안 해? 무역 안 해? 라고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끝장보자라고 하는 수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이 둘이 싸울 때 누가 이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권투 선수 둘이가 붙는다. 이 권투 선수 저 권투 선수 A와 B가 붙는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 사람의 뭐 나름대로의 특장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중국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미국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건 맷집입니다. 훨씬 요거는 좀 표현을 저는 체제의 내구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체제의 내구도가 중국이 현재로서는 더 강해 보입니다. 왜? 중국은 시진핑의 1인 독재 체제이고 의회 기능이 거의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시민들의 저항, 반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분쇄할 수 있는 행정 조직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막 나가고 있고 권위주의 독재자의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미국은 의회가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저항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분쇄하기가 쉽지 않죠. 여기 와서 만약에 뭐 미국 경찰이 경찰들을 동원해서 총을 들겠습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중국은 뭐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수준이죠. 그리고 공권력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은 중국이 훨씬 더 강할 테니까. 즉
오래된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이 현재의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인 였던 지금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였던 미국에 비해 체제의 내구도가 훨씬 강하다, 맷집이 강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은 뭐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짚고 있는 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경제적인 압력 그리고 시민들의 삶에 대한 고단함 그리고 이 정치 권력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폭증을 하고 나면 과연 미국이 더 뭐 그러냐 중국이 더 그러냐 이런 문제는 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긴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중국이 훨씬 더 이걸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점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은 이제 친구들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기존의 전통적인 동맹국일수록 뒤통수를 더 세게 후려갈기고 있는 것이 트럼프이죠. 제일 일본이 뭐였습니까? 유럽이죠. 아니 이전까지 미국과 유럽이 어깨 걸고 러시아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 맞서 싸우고 있었었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하면 돈 내놔라. 이제 뭐 난 러시아 편에 그냥 바싹 달라붙을 것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러우 전쟁 협상에서는 완전 러시아 편이 돼가지고 뭐 우크라이나를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버린다라고 하는 이미지로 뭐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쏟아내 왔었습니다. 자, 유럽 그래서 미국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이 뭐 혈맹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25% 관세 후드로 간다라고 그럽니다. 일본 요번에 뭐 관세 협상하라고 와가지고 뒤통수 얼얼하게 차라리 관세 25% 맞는 게 더 낫겠다라는 소리까지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미국의 동맹 국가가 누가 있습니까? 전 세계를 다 적으로 돌리고 있고 반면 중국은 그냥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과 거래를 하려면 관세가 25%뭐 이런다는데 중국이랑 유럽이랑 거래할 때 관세 없잖아요. 이긴 있겠지만서도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낮을 거 아닙니까?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데 무역의 관점에서라고 그러면 유럽은 중국에 훨씬 더 친밀해질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이 점은 일본이랑 한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외에 미국이 과연 자신의 동맹이라고 믿을 수 있는 국가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왜 미국은 중국과의 체제 경쟁을 벌이려고 하면서 왜 친구를 버리고 적만 이렇게 엄청나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트럼프의 캐릭터라고 그러면 그런가 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표현에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미국은 금융시장이 너무 크고 강하고 발달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은 보통의 경우 일반적인 평화 시에는 국가의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엄청난 뭐 원동력이 되겠죠. 국가의 자원을 매우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이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기 상황이 되면 위기를 훨씬 증폭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특히 미국은 주식이라는 데 엄청나게 묶여있는 나라죠. 개인 가계자산의 뭐 60% 이상이 주식에 묶여있고 이걸 금융자산으로 줄여본다고 그러면 금융자산은 거의 뭐 80% 이상이 다 주식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주식시장과 가장 가까이 또 묶여있는 시장이 주식보다 총액 규모는 훨씬 더 큰 채권시장이 있죠. 국채, 회사채 이런 것들까지. 즉 금융시장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충격이 가면 오히려 국가 전체가 흔들릴 위험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중국도 이제 뭐 주식시장 엄청나게 커졌다. 뭐 부동산 시장, 채권 시장 등등등 얘기를 하지만 미국과 비교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라고 그러면 오히려 체제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금융시장이 덜 발달된 게 오히려 안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 시장 이틀 연속으로 6% 빠져가지고 12% 빠지고 나니까 트럼프가 바로 관세 정책 납작 엎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깨갱깨갱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또 한 번 미국 주식시장에 충격이 온다고 그러면 트럼프 자체가 위험해지는 거죠. 기존에 지금 월스트리트나 뭐 기존의 빅테크 이런 데들도 점점점 트럼프한테 등을 돌리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일본 타자가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일론 머스크죠. 둘 다 서로 등 돌리고 좀 있으면 둘이 서로 포격전을 날릴 겁니다. 말폭탄을 갖다 서로 이제 쏘아 올리면서 내가 저런 새끼랑 같이 일을 했었단 말이냐 하면서 오만 또 험한 말들이 X와
트루 소셜즈 뭐 그걸 통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자, 금융시장의 불안이라고 하는 점은 양국의 공통이겠습니다만 그 금융시장이 훨씬 더 크고 발달된 것은 미국이고 그로 인한 충격, 데미지도 미국이 훨씬 더 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 2, 3번보다도 진짜로 결정적으로 미국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나 너네 물건 안 사라고 하는 미국과 나 너네한테 그럼 안 팔게 라고 하는 중국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이냐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제가 배경화면에 그림으로 월마트 매장 사진을 찍어놨는데 뭐 장난감 매장 같죠? 월마트에 있는 모든 물건의 최소 60%가 중국산입니다. 자, 여기에 관세가 뭐 100%니 140%니 뭐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고 뭐 이것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아예 뭐 수입을 포기해버리죠. 그러면 월마트 매대에 남을 수 있는 물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미국산 콩, 옥수수, 밀 뭐 이런 거 있겠네요. 코카콜라 이런 거 있겠네요. 그 외에 월마트를 채우고 있던 매대의 물건들이 싹 빠지고 나면 설사 남아있는 게 있다 하더라도 기존보다도 50% 이상 비싼 가격, 100% 이상 비싼 가격이 매겨져 있는 걸 본다고 그러면 답답한 건 누구겠습니까? 중국은 물건을 못 팔아서 돈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가난해질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당장 생활 자체가 싶은 거죠. 생활 자체가 힘들 정도로 물자가 부족하다라는 건 상품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필수품, 내 삶을 갖다가 지탱하게 해주는 이런 물건들이 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이해했습니까? 당장 그 가난함을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돈이 없는 것보다도 내가 쓸 물건이 없는 게 훨씬 힘든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이 저 공산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저런 뭐 장난감이니 공산품이니 만드는 공장 다 뭐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뭐 방글라데시로 다 보내놨는데 우리나라한테 사겠습니까? 설사 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또 관세에 물리겠다고 그러는데 일본, 독일 이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공산품 제일조 국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쓰게 됐다는 이유. 지금 한창 애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맥북 이런 거 못 쓴다 뿐만인데 아이폰, 맥북 못 씁니까? HP나 델에서 만들고 있는 노트북은 다 어디서 만듭니까? 다 중국에서 만들죠. 그거 어디서 채워 넣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얼마나 힘드냐의 싸움이고 그걸로 인해서 누가 더 참을 수 없겠느냐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훨씬 참기 힘듭니다. 당장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산 물건을 못 써서 답답하고 불편하고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생각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미 어차피 미국이 자랑하고 있는 각종 뭐 최첨단 상품들 뭐 아이폰 있고요. 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있고요. 뭐 페이스북 있고요. 이런 거 이미 안 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 외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필수품이라고 할 게 없죠. 뭐 대두, 콩, 밀가루 이런 거, 돼지고기, 소고기. 전 세계에 미국산 농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농업 국가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뭐 브라질에 가서 지금 엄청나게 사고 있는 중 있죠. 그럼 뭐 미국 안 사면 그만이지 뭐. 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곧 월마트의 매대의 물건들이 비어가는 것을 보면 미국인들은 불만을 느낄 게 아니라 공포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쓸 물건이 없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떡하지? 당장 뭘 사재기를 해야 되나? 사재기를 하려는데 일단 물건 자체가 없고 사재할 물건이 없고 아이고 늦었구나.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정권이 버틸 수 있을까요? 결국은 국민들이 이 미국이란 체제와 중국이란 체제, 이 체제 경쟁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체제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지지죠. 중국 국민들은 미국의 저 부당한 침략에 맞서서 뭐 똘똘 뭉쳐서 싸우자라고 하는 식으로 나오고 미국은 당장 월마트에 가보니까 매대에 물건이 없더라. 라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아니 왜 멀쩡하던 나라를 갖다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라고 하는 이런 불만이 생긴 미국 시민들의 국가라고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트럼프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벌였고
그래서 지금 확실한 패배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미중 간의 현재 갈등이 관세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이걸로 인해서 분쟁이 붙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본질적으로 어떤 갈등인가, 요 점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식의 뱅가드 하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